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2018년 미국 보건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18%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전체의 흡연율은 15.3%였고 이 중 25세에서 44세, 즉 가입력을 가진 여성의 흡연율은 20.7%로 전체 나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흡연율은 6%대로 매우 낮게 보고는 되고 있으나 설문조사의 특성상 흡연 여부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정확한 통계로 보고 있고요. 여성의 폐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추론하였을 때에는 약 17%가 넘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여성의 흡연율과 비슷한 정도로 추정됩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흡연율은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흡연과 난임, 임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음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주제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흡연을 실천하시지 못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좀 더 정확한 기전, 이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 자세한 과정들을 아시게 된다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되고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난임과 담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담배는 임신에 있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흡연이 아이를 수태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한 66년서부터 97년까지 30년간 12개의 연구를 분석을 해본 결과 난임의 발생률은 높아지고 수태능은 감소하고요. 시작부터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인종, 교육, 남편의 나이, 직업 이런 것 등은 교란해 줄 수 있는 모든 인자를 배제하고서도 난임을 일으키고 임신율을 저해하는 독립적인 단일 인자임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부부 중 한 명만이 흡연을 해도 물론 정도는 달랐을 뿐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럽게도 흡연 여성에게서는 폐경도 1년에서 4년 정도로 일반 여성에 비해 앞당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흡연의 빈도와 양에 따라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흡연 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난소 내에 있는 난자의 고갈을 더욱 빠르게 하고 생식 능력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젊은 여성에게서는 폐경 호르몬 수치가 비흡연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측정이 되고 직접 흡연자에게서는 66%, 간접 흡연자에게서는 39%나 폐경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해 있는 것을 발견됐고요. 그냥 파트너를 통해 간접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정도만 다를 뿐 흡연하는 여성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항뮬러간 호르몬이 낮아져서 일명 난소 나이라고 불리는 본인의 나이에 비해 훨씬 많게 나오는 빈도가 증가하고요. 난자의 감소 속도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20% 정도나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담배는 이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 시험관 등 이런 보조 생식술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난자의 개수 감소가 빨라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의 약을 사용하더라도 반응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의 주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사뿐이 아니라 클로미펜, 페마라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유전자의 변이와 전달도 일어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는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이 물질들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노출이 되면 세포가 담고 있는 DNA, 이 유전 정보에도 변이가 생기거나 손상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한 후에 이 세포들끼리 결합을 해서 태아로 만들어질 때에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착상에 실패해버리거나 때로는 선천성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다운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이상을 가진 아기를 임신할 확률이 크게 늘어나고요. 또 정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발생하는 이런 유전적 이상이 고스란히 아가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는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에 일조하게 됩니다. 또 다낭성 난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임신율의 저하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교란 변수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러 메타 분석을 살펴보면 같은 임신 성공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시험관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욱 무서운 부분은 일생에 단 한 시점이라도 담배를 피웠다면, 그리고 난임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 흡연이 중단됐더라도 효과는 계속 된다는 점입니다.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 매년 9% 정도의 추가적인 임신율의 감소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관 시술 시에 더 많은 주사가 요구되고 이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잘 발생하며 더 많은 중도의 취소가 일어나고 채취 난자 수가 적고 난자 자체의 그 세포의 벽이 두꺼워져서 수정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착상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나이와 담배는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성을 더욱 빠른 폐경으로 진행되게 합니다. 초기 임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유산이 두려우시다면 당장 흡연, 간접 흡연 멈추셔야 합니다. 자연 유산이 생기는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흡연 여성에게서 유산된 태아에게서 유전자 이상이 일괄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담배가 이 변형에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건 혈관 수축제들이 태반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태아를 고사시키기도 하고요. 자궁 외의 임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아를 이동시키는 이 난관 안의 선모 운동이 감소해서 배아가 자궁 안으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난관에 머물러 그 자리에서 착상하게 되는 현상이 흡연을 하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테리아성 질염도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조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태 임신, 쌍둥이 임신도 흡연하는 여성에게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흡연자를 어머니로 둔 남성도 영향을 받나요?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시행된 역학 연구에서 어머니가 임신 전에 10개 피 이상의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셨다면 아들들에게서는 정자의 농도가 확연히 낮게 나옴이 관찰된 바가 있고요. 아마 이는 흡연 시에 흡수되는 모체로 흡수되는 그 카드뮴의 효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을 일으키는 Y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역시 더 잘 발생을 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한 어머니 때문에 나중에 결혼한 아들이 훗날 무정자증으로 진단받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남성의 흡연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자의 농도의 감소, 정자 운동성의 감소, 항산화력의 저하, 정자의 정상 모양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정자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2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의 양에 따라서 농도의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피우는 잎담배가 아닌 물담배, 무연담배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정자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는 좀 조금만 피니까 괜찮을까요? 몇 개 피부터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 나는 뭐 적게 피고 가끔 한 개 피 정도 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때와 장소에 그냥 맞춰서 분위기에 따라 흡연을 하는 그런 캐주얼한 흡연가들도 계시는데요. 2019년 10월에 란셋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흡연량이라는 건 없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대 등에서 17세에서부터 93세 미국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흡연의 습관과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하루에 5개피 미만을 흡연하는 사람의 폐 손상은 30개피를 넘게 피운 사람의 70% 정도로 흡연량에 비해 정도가 손상이 심했습니다. 참가자 중에서 10,000명은 담배 피운 적이 없고 7,000명은 끊었고 한 5,800명은 금연과 흡연을 반복했고 나머지 2,500명은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전체 분석 기간 동안 당연히 노화로 인해서 참가자들의 폐 기능은 나이가 들었고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흡연이 그 노화의 진행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줬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에 많은 문제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흡연력이 전혀 없는 이 10,000명의 폐 기능이 가장 좋았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담배를 적게 피우는 사람과 많이 피우는 사람 간의 폐 기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배를 많이 폈다면 9개월 정도에 걸려서 폐 손상이 이 정도 생겼다면 하루 5개피 미만을 피우는 사람도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데 1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그냥 적당한 안전한 흡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을 따로 나눠서 진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야 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거 그냥 끊어야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는 손상이 일어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끊는 것이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행히 난임을 자각하게 되는 여성 흡연자에게서 금연은 훨씬 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고요. 많게는 24%까지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이나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한 금연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동요법, 인지요법 등을 통해서 금연을 시도를 하셔야 하고 임신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난임과 담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예상하셨다시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영성의 끝남과 동시에 흡연을 멈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난자의 질이 좋아지고 배아가 좋아지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매일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저는 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부터 교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영양소를 균형적으로 섭취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지내시고 적정한 운동,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정량의 수면과 질을 유지하시고 술과 담배를 멀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어려운 기본기들이 부족한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생활습관인자들이 완전해지고 이 상태가 적어도 수개월간 지속되도록 유지를 하신다면 그 어떠한 신통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도 더 확실한 몸 상태의 호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치료를 위해서 댓글로 주시는 정보만으로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된 조언이나 진단이 될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가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답을 하는 것이 늘 더 정확합니다. 제가 드리는 의학적 조언은 일반화된 상황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